여러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게 투자은행들이나 연구기관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의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자 폭탄이란 말, 또 못 살겠다는 말, 이런 말들이 모두가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말이 나왔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경제의 어떤 하나의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패러다임이 변한다, 시프트된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는 이 말 나왔다는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고용이 좋다, 그래도 소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지만 아니야, 수출을 보니까 나빠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결국 소비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거야. 이 말의 공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CT입니다. CT.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김진욱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8월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해서 2024년 1분기쯤에 가면 2%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이죠.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강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3, 4분기 내에 0.5%를 인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4분기 내에 0.5%, 그리고 내년 1분기 가면 또 인하를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금리가 3.25%입니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CT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제도권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최저금리가 3.5%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1월 13일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월 23일도 지금 금리를 올릴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한국은행 입장인데, 최종금리는요, 지금 CT은행에서는 이게 많이 올라가면 0.25%만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3.5%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3.5% 올리는데 그칠 거다, 이게 지금 CT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내년에 8월부터 12월까지 0.5%를 내리면 이게 2.75%가 되는 거죠. 게다가 2024년 1분기에 또 내릴 거란 말이에요.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리거든요. 그래서 2%가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나온 금리에 대한 전망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장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CT는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4분기에도 이미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분기에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은 내년 1분기, 2분기가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기 가면 더 이상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침체의 깊이가 생각보다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빨라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미 4분기에 우리는 침체가 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CT가 분석한 CT은행이 분석한 어떤 거시경제의 어떤 흐름하고 좀 비슷한 양산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올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요. 내년에는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악화되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은행들의 예측을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낮아요. JP모건은 1.5%고요. CS라고 하죠. 크레디트 스위스. CS는 1.4%. 골드만삭스도 1.4%입니다. 바클레이즈는 1.3%로 줄였고요. UBS는요. 스위스은행입니다. 여기는 1.1%까지 줄였습니다. 심지어 노무라 증권은 1.3%까지 내다봤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1.3%까지 내다보니까 내년에 일반적으로 상저하고라고 하잖아요. 상반기에는 저성장, 하반기에는 좀 회복 이렇게 보거든요. 이 회복이라는 것도 뛰어날 괄목할 만한 회복이 아닙니다. 아주 찔끔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L자형을 계속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난관을 맞는다. 올해 4분기 내년 1, 2, 3 내년 1분기 4, 5, 6 내년 2분기 여기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금리를 언제쯤 인하하느냐 8월부터 인하한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이게 CT가 분석하는 것을 그대로 제가 지금 있는 성장률에다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1.4, 1.5 이게 투자은행들이 최악으로 지금 경기 전망을 하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1.7%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7%라는 숫자, 이 숫자 자체도 역대 6위입니다. 역대 6위. 1956년에 0.6%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오일 쇼크 때는 마이너스 1.6% 하락했었거든요. 외환위기 때도 마이너스 5.1%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0.8%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마이너스 0.7%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내년에 1.7%라고 이야기하면 내년에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CT은행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게 3분기 8월 정도의 금리 인하 우리 경기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물가를 봐야 됩니다. 물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과연 물가가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내년 상반기는 5%대를 끌고 갈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 전체로 계속 5%를 끌고 가고 3분기에도 5%대가 된다면 CT가 예측한 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예, 8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밀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요, 지금 내년에 아주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시티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이게 투자은행 중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분석은 처음 나온 건데 이게 내년 8월이 된다는 것 아니면 더 이후가 된다는 것 일단 확실한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흐름과 또 물가가 잡혀간다는 흐름을 가정했을 때 8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은 꺾이지만 물가가 안 잡혔다. 그러면 이게 뒤로 더 밀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미국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금리도 굉장히 많이 변할 텐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 뭐 이 정도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8월이 될지 아니면 그해 10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아니면 2024년이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경기의 흐름이나 물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의 흐름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8월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 짓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게 워낙 이게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동인 때문에 이게 확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요. 그쯤에서 일어날 거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침체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